승무패 28회차 살로만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우승 경쟁 구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28회차를 앞두고 주중에 J리그가 15라운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일 경기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금요일에 개별적인 경기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수요일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기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개괄적인 현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승 구도가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가시마, 요코마리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인 가와사키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가와사키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 현대의 고춧가루를 제대로 맞으면서 탈락이 됐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탈락 이후에 J리그에 집중을 하면서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선두까지 다시 올라온 가와사키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공격수 주포 자원인 다미양 선수가 올 시즌 J리그에서는 3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의 화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와사키라는 점에서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진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가시마 엔틀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던 가시마인데 올 시즌 가와사키를 아주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3총사인 우에다 아야세, 스즈키 유마, 아르투루 카이키가 굉장히 많은 골을 합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스즈키 유마라는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골도 6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어시스트 역시 4개나 기록을 하면서 도움, 공동, 선두를 달릴 정도로 스즈키 유마 선수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마가 굉장히 공수에 걸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가와사키를 가장 위협할 만한 우승 후보로 부상을 했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코마리 역시 우승 후보인데 현재 J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26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요코마리인데 세 팀 중에서 실점도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치중을 하는 요코마리라고 볼 수 있겠고 요코마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이 외국인 공격수가 안델손 로페즈라는 공격수입니다. 과거에 FC 서울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로페즈 선수이고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까지 J리그를 보신 분들은 사포로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던 그 안델손 로페즈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페즈 선수가 지난 시즌에 중국 리그로 이적을 했다가 다시 J리그로 돌아왔는데 요코마리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올 시즌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직전 후쿠오카전에서 이 로페즈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침을 뱉으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현지 소식에 따르면 최대 6경기까지 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페즈 선수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 중반기를 앞두고 요코마리가 굉장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우승 후보 세 팀의 에이스 공격수들입니다. 왼쪽이 가와사키의 다미양 선수인데 다미양 선수가 올 시즌 J리그에서는 3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다미양 선수인데 아무래도 미토마 카오루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유럽 리그로 이적이 됐고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가와사키가 지난 시즌만큼의 화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가와사키의 3연패에 제동이 걸릴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가와사키를 위협하고 있는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즈키 유마 선수가 굉장히 공격 쪽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8골이나 넣어주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이 스즈키 유마 선수가 어시스트가 4개, 골이 6골이나 될 정도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즈키 유마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요코마리의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안델손 선수인데, 이 로페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포로에서 맹활약을 했었고 FC 서울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익숙한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선수가 요코마리로 올 시즌 돌아오면서 7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후쿠오카전에서 상대 선수를 향해서 침을 뱉어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 징계 수위가 최대 6경기 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로페즈 선수의 징계 수위에 따라서 요코마리가 이 초중반 우승 경쟁 구도에 있어서 처질 것인가 아니면은 따라붙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 28회차에서도 가와사키, 가시마, 요코마리가 굉장히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이 안델손 로페즈가 나오지 못하는 요코마리의 공격력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 세 팀 중에서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요코마리 쪽이 가장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빗셀 고베의 꼴찌 추락입니다. 직전 14라운드 쇼난과의 맞대결에서 빗셀 고베가 1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꼴찌인 18위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빗셀 고베가 리그 3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J리그 개막 이후에 12경기에서 4무 8패 하락세에 빠졌던 빗셀 고베인데, 그래도 지난 13라운드 사간도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14라운드 쇼난과의 맞대결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좋지 못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 도중에 앙헬 로티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했는데,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아챔에서 승리를 조금씩 거두고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을 했고, J리그로 돌아와서는 경기력 자체가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수 무토 요시노리라는 공격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확실히 공격 쪽에서 그래도 파괴력을 찾아가고 있는 빗셀 고베이고, 베테랑 미드필더 이니에스타 선수 역시 여전히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약을 하면서 무토, 이니에스타 조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다 실점 공동 2위일 정도로 실점이 많은 것이 빗셀 고베인데, 이 앙헬 로티나라는 감독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과거에 세레소와 시미즈를 이끈 바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와 시미즈에서 수비 전술로 명성을 떨쳤던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가 불안한 빗셀 고베의 수비 조직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빗셀 고베라는 팀이 최근에는 굉장히 점유율도 높고 패스도 많이 가져가는 공격 축구를 지향을 했던 팀인데, 이 로티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미즈와 세레소에서 수비 전술로 명성을 떨쳤던 감독이라는 점에서 과연 빗셀 고베와 궁합이 맞을지 조금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빗셀 고베의 핵심 공격 자원들입니다. 왼쪽이 이니에스타 선수이고 오른쪽이 무토 요시노리라는 공격수인데, 왼쪽에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FC 바르셀로나에서 명성을 떨쳤던 레전드 미드필더인데, 이 빗셀 고베로 와서 황혼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의 활동량이나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공격 상황에서 날카로운 패스나 번뜩이는 한방, 그리고 프리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빗셀 고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공격 연결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역시 빗셀 고베에서 가장 많은 골인 J리그 2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무토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와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까지 경험을 했을 정도로 유럽리그 경험이 풍부한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토 선수가 3월달에 부상을 당해서 5월 초반에 부상에서 돌아왔고, 확실히 무토 선수가 돌아오면서 빗셀 고베가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후반기에 있어서 빗셀 고베가 도약을 하려면 이니에스타 선수와 무토 선수가 부상이 없이 공격을 이끄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새롭게 부임한 로티나라는 감독이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지만 수비적인 색깔로 명성을 떨쳤던 감독이기 때문에
과연 점유율과 공격적인 색채를 띄었던 빗셀 고베와 궁합이 어느 정도 맞을지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시즌 초반 무자비 팀들입니다. 삿포로, 사간도스, 우라와 이 세 팀이 나란히 8무로 J리그 최다 무자비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이후에 6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올 시즌 J리그 대표 무자비 팀으로 거듭났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리그 7경기에서 3승 2무 1패로 무승부보다는 승리가 많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가 8위까지 올라온 삿포로이고, 사간토스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와 함께 홈에서 2승 3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특유의 홈 깡패 면모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간토스가 올 시즌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주요 선수들이 대거 이적이 되면서 올 시즌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올 시즌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유의 압박과 점유율 축구 그리고 홈에서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여전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사간도스이고, 삿포로와 마찬가지로 8무를 캐고 있어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 6경기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J리그에서 최소 실점, 홈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홈과 원정을 모두 합쳐 봤을 때도 후쿠오카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것이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끈적한 수비력이 올 시즌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팀 중에서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우라와인데,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J리그 최근에 7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대표 무자비 팀으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홈에서 요코마리, 가시마 우승 후보들과 두 차례 무승부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이 삿포로, 사간도스, 우라와 경기는 이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28회차에서 후쿠오카 원정을 떠나는데, 후쿠오카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간도스보다도 실점이 적은 팀이고, 후쿠오카 역시 무승부가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8연속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토든 승무패든 이 삿포로, 사간도스, 우라가 들어오는 경기는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일본 J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골키퍼들이 다수 J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선수가 가와사키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김승규 골키퍼 역시 가시와 레이솔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순태라는 골키퍼 역시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고, 김진현 선수 역시 세레소 오사카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대표급 골키퍼들이 상위권 팀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키퍼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수비 쪽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권경원 선수가 간바 오사카에서 주전 수비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황석호 선수 역시 사간도스에서 주전 수비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김민태라는 수비수는 가시마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중에서는 주세종 선수가 간바 오사카에서 백업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울산에서 넘어간 공격수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시미즈에서 백업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주전 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는 K리그 출신의 공격수 애덤 타가트 선수가 있는데, 이 타가트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에서 과거 K리그 득점왕까지 차지를 했던 선수입니다. 세레소로 넘어가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 시즌 역시 초반에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교체로만 출전을 하다가 직전 간바 오사카전에서 시즌 첫 선발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타가트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타가트 선수가 살아나 준다면 세레소 역시 최전방 공격 쪽에서 탄력을 받을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대한민국 국적의 대표 J리그 골키퍼들입니다. 왼쪽부터 정성용, 김승규, 권순태, 김진현 골키퍼인데 이 네 선수 모두 J리그 상위권 팀들에서 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용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올 시즌 역시 좋은 선박을 보여주면서 가와사키의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승규 같은 경우에는 가시아 레이솔에서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시아는 지난 시즌에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순위가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승규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 3백 수비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시와 레이솔의 김승규이고 권순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와사키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할 정도로 우승 경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현 선수 역시 세레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올 시즌 변함없이 세레소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키퍼들의 맹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승무패 분석에 있어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8회차에 들어오는 일본 J리그의 간략한 현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요일에 주중 15라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매치업 분석은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수요일 결과를 반영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